네, 자, 이런 시험이 이어서 이제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험번호 2에 7개 넣으면 되고요. 이거 아마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름 넣고 A형, 감독관 확인번호 45번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코드 633번, 주식회사 하늘테크, 이게 나타나고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시행됐던 문제인데 합격률이 40.95%. 뭐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합격률 40.95인데 그전 시험하고 비교하면 62회나 61회보다 60, 61, 62회보다 약간 어렵고 특별 시험보다는 쉬웠습니다. 물론 64회가 제일 쉽긴 했고요. 자, 이 정도 좀 합격률이 나왔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1번 다음이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 추가로 입력하시오 해서 슈퍼전자, 자, 맨 밑에다가 1050 슈퍼전자 유형은 동시로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주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김재원, 업태, 제조, 소매, 그 다음에 종목은 전자제품, 그 다음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러는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초대로로 해서 구주소 끄고 신주소만 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01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면요 밑에 뭐 하나 더 아랫줄에 나오는데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기거래처 원장을 정밀 조사했더니 오류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자,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을 클릭했더니 강원 주식회사 강원이 268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받을러움 주식회사 강원으로 수정할 것. 그러니까 받을러움에 넣을 거를 외상매출금에 잘못 넣었다는 겁니다. 잘못 넣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268만 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차액 268만 원. 그래서 요거를 삭제해야 됩니다. 커서를 여기 놓은 상태에서 위에 보면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워주시고, 그 다음 외상매입금도 마찬가지 가보면 주식회사 부산 820만 원. 요것도 금액 차액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요걸 삭제해야만이 됩니다. 코드 여기 놓고 위에 삭제 버튼 눌러서 요거 두 개를 삭제해 주고,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강원, 이건 없네요. 받을러움 가서 강원 해서 268만 원 넣어주고요. 지급어음 가서 주식회사 부산 820만 원 새로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고요. 3번 문제. 만기보유증권 투자자산에 있습니다. 계정 과목의 대체적용 7번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예금 입금 해서 여기 만기보유증권 181번 여기 가서요. 투자자산에 자, 대체적용 7번 자리에 국공채 한 칸 띄고 매각으로 한 칸 띄고 인한 당좌예금 한 칸 띄고 예금. 이거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1번은 뭐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그 중에 1번. 2월 9일 전 직원 관리직 30명. 자, 여기 함정을 파놓은 거는 관리직, 판매비와 관리비, 생산직, 제조원가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3명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복리후생비죠. 직원들 예방접종 이렇게 넣어주는 데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날짜 2월 9일 후생비 일단 관리직부터 할까요? 판 3대 7입니다. 관리직이 500만 원에 30% 355 150만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그 다음에 생산직 복리후생비 공장 직원에 대한 거는 제조원가로 해서 나머지 350만 원 70% 해서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했다 하면 미지급금 금액 500만 원. 자, 결제했습니다. 이거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카드회사 국민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2월 15일 2014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외상매출금 5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거 대손 충당금 못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분개했을까요? 외상매출금 없어지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했겠죠. 근데 그 대손 충당금이 지금 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원위치 시킵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은 55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그래서 55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냥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 코드번호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거죠. 상계처리하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번호 109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9번.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2월 24일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초의 주식. 그러면 뭐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한 주당 2만 원에 100주를 매입하였다. 200만 원입니다. 매입 수수료가 있네요. 매입가액의 1%. 그러면 2만 원입니다.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매입 수수료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할 것. 계정 과목 선택할 때 수수료 비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가 있고 그 다음에 900번대입니다. 이거 영업의 비용은 984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 200만 원의 수수료까지 해서 202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202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에 수수료 비용 아까 984번 수수료 비용 자, 이거 984번 요거 1% 2만 원 해서 여러분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3월 2일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드디어 적금 탄 겁니다. 정기예금 탄 건데 자, 문제는 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5,400만 원을 받을 건데 원천징수 이자를 은행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 냅니다. 이자 소득. 근데 이게 개인 게 아니고 회사 돈이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그 이자 소득, 종합소득세 들어가는 이자 소득 물론 분리과세입니다. 미리 다 이거 전세세무 이웃가면 배우겠지만 은행에서 원천징수로 떼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낼게요. 그냥 다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한 거.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인데 은행에서 우리가 알아서 내줄게요.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기 때문에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받은 돈이 5,338만 4천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부 다 뭘로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금액 5,338만 4천 원. 그리고 아까 요 이자 원천징수 당한 거 원천징수해서 한 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납세금 61만 6천 원. 자, 그러면 회사의 정기예금은 없어집니다. 자, 비유동자산인 정기예금 5천만 원 없어지고 이자도 이거는 이자 수익 적어놔야 되겠죠. 이자 수익 400만 원.
그래서 차변 대변 합계액이 5,400만 원씩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금액 이상 없고요. 5번 문제입니다. (3월 10일) 태성산업과 공장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적어야죠. 임차 보증금 자,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죠. 1,000만 원 나중에 돌려받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갈 때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하나의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채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돼요. 거래처 어디예요? 태성산업. 자, 돈은 어떻게 줬냐면 300만 원은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그럼 700만 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하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7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4월 15일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지 말고 완공되었으니까 건물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겠죠. 자, 공사대금 1억 원 중에서 60%는 그러니까 6천만 원은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지급하였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함정을 하나 파놨어요, 지금. 건물 1억짜리가 일단 우리 회사 장부에 기록이 되고요. 대금 지불하는 데 있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지급어음 용감하게 적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왜요? 이거 상품이나 제품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재고자산을 처분한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면 회사에서 관리하는 어음 기입장, 받을 어음 지급어음 기입장에 기록은 하되 어음으로 적을 게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 상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0%니까 6천만 원. 자,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한국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 그리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당좌, 예금. 나머지가 4천만 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8점입니다. 4월 27일 노을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니까 판이죠.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200만 원이 부가세 별도입니다. 20만 원. 전자생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요거는 매입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급한 거니까. 근데 아직 물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 매입인데 뭐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이 되죠. 몇 번이죠? 과세 매입이 51번. 네. 자, 유형은 51 과세 매입입니다. 임차료는 얼마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별도 20만 원. 거래처는 노을 빌딩. 전자생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이죠. 자, 분개를 해보면 알겠죠. 자, 4월 27일 그러면 임차료 200만 원에 부가세도 줬죠. 자,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우리가 지급한 거니까 20만 원. 자, 뭘로 지급했어요? 전부 다.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미지급금이죠. 220만 원. 분개는 뭐가 될까요? 혼합.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래처는 물론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거래처 노을 빌딩 내려오니까. 자, 2번 문제. 4월 30일
영업부에서 거래처의 신축 공장 건물 준공식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한 대 3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주식회사 카이마트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선물로 제공, 접대비죠 이거. 접대비는 뭐예요? 세금계산서를 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주고 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 못 받는다 그랬죠. 매입세 불공제. 불공 몇 번이에요? 54번. 자, 불공입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여기 350만 원. 50만 원. 부가세 35만 원. 자, 거래처는 카이마트.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분견해보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입력한 거. 불공. 품목은 냉난방기. 이거는 뭐 비슷하게만 적으면 됩니다. 공급가액 350, 부가세 35, 공급처면 카이마트, 엔터 치면 사업자 번호 나오고 전자. 그리고 나서 자, 불공 사유를 해야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분기한 거 보면 원재료 차변에 이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 뭐예요? 자,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했다. 예, 보통예금 대변에 385만 원. 예, 맞네요. 차변에는 접대비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접대비 금액을 385만 원 해야 됩니다. 왜죠?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385만 원. 접대비 38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85만 원. 자, 그러면 이거는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이것도 제가 입력한 메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5월 3일 글로벌 상사의 주식회사 글로벌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700만 원 외상으로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거 매출한 거죠, 제품을. 근데 글로벌 상사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하니까 수출 대행 업체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그러면 유형은 뭐예요? 영세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죠? 12번. 자, 12번 영세. 자, 밑에 이거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영세 12번. 품목에 가서 제품 수출했으니까 제품. 그 다음에 공급가액 700만 원. 세금 없죠? 제로. 영세니까. 거래처 어디에요? 글로벌 상사. 엔터 치고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물론 세금계산서에는 금액은 제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세금은. 자, 그러고 요거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오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7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세율 구분 가서 내국 신용장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그리고 분계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시겠죠?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자, 4번 문제. 5월 8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자,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 또 나왔습니다. 2,500만 원. 처분 시점 감가상각 누계액 1,660만 원. 그래서 요거에서 요 1,660만 원을 빼면 나머지 현재 장부 가액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강원에 600만 원에 부가세세 별도 처분하고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하다. 자,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판매한 겁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매출이 되죠. 11번 과세. 공급가액은 600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600만 원에 자, 부가세 별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60만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죠? 주식회사 강원.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습니다. 전자에 이어. 자, 분계는 이거 혼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 원 장부에서 없애줘야죠.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2,500만 원. 그러면 이 기계장치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집니다. 차변으로. 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죠? 1,660만 원. 그리고 6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600만 원. 근데 나중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미수금. 나중에 받는데 부가세만 뭐 따로 먼저 받은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없으니까 부가세까지 660만 원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660만 원입니다. 미수금은. 자, 그리고 세금을 받은 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여기 적어주고요. 그럼 대변 합계는 2,560만 원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미수금까지 다 적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요거 합계액에 요거 합계액 빼버리면 금액이 만약에 이쪽이 적다 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이쪽이 많다 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 자, 얼마가 되죠? 다 더해서 빼면 240만 원 싸게 팔았나요? 기계를 장부가액보다. 자, 2,5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 1,660만 원 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에 대비해서 요 600만 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면 2,4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60만 원. 얘는 얘하고 서로가 이렇게 매칭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240만 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입니다. 5월 16일 주식회사 월라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1,600만 원을 공급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신용장에 의해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영세 매입.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이다. 자, 그러면 외상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하고 아직 돈은. 그러면 유형은 자, 50번대 가보면 52번 영세 매입이 있을 겁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1,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거래처 주식회사 월화상사. 주식회사 월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전자에 이어. 자, 분계는 해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1,600만 원. 그리고 아직 돈은 각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예요. 이게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야 갚은 거고, 지금 현재는 미지급이니까. 그리고 원재료는 제품이나 상품 매입하는 것처럼 원재료 자체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1,600만 원. 그러면 분계는 여기에 외상이 들어갔으니까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영세 매출할 때는 그 유형을 선택했죠. 적용란에 들어갈 거. 뭐 내국 신용장에 이하하는데 매입할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앞에 그 몇 번이죠? 매출할 때는 적요 여기까지 전자까지 하고 나서 엔터 치면 분계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커서가 영세율 유형을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매입할 때는 거기에 커서 안 갑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분계해 주면 되고. 자, 물론 이제 외상 매입금 이거는 거래처는 여기 자동으로 내려오니까 굳이 따로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5월 26일 주식회사 경일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 그러면 비품이죠. 44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400만 원에 40만 원.
법인카드인 비스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 유형은 정상적으로 매입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과 매입입니다. 카과 매입. 그래서 유형을 57번. 자, 카과. 자,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카드 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경우에는 카드 과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카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면 그건 과세 매입이 되는 거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의 부가세 별도해서 440만 원 됐던 거죠. 40만 원. 거래처는 경일 주식회사 경일 컴퓨터. 자,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분계 유형은 이거 뭐 해보면 알겠죠. 자, 차변에 우선 비품. 자, 400만 원에 세금도 줬습니다. 요거 4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해줘야 되고요. 40만 원. 자, 전부 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440만 원. BC 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거래처 경일에서 엔터 치면 경일로 다 바뀌어버리는데 이거는 BC 카드로 거래처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이런 경우에 하나씩 있어요.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분계는 혼합도 되고요. 여기 지금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카드도 되는 걸로 이제 정답은 나와 있죠.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혼합해 버리세요. 외상, 현금 없으면 그냥 혼합으로. 그게 편합니다. 이건 왜 또 카드도 될까 막 고민하지 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일단 끝났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4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